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보니까 또 깜짝 발표를 하나 했는데 뭡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이 시기에 네. 왜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을까요? 몰라서 물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몰라. 네. 네. 제가 말하기 그래서. 아니 김건희 여사의 윤호가 이제 떨어졌나 보죠. 이제 예. 2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이 알았어요. 그냥 만드세요. 이제 이렇게 허락 떨어졌으니까 만드는 네. 거지 뭘. 김건희 여사가 반대하면 제2부속실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서야 허락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보면 되지 무슨 뭐 검찰 수사를 뭐 이제 거의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끝났으니까 뭐 예.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의원님은 제2부속실 설치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생기는 거는 어떻게 좋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있어야 했고요. 된다, 예. 그건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이건 사안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과거의 범죄가 털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여사님도 결국은 이번에 잘 마무리되고 백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든 뭐 권익이든 다 털어주고 있으니 네. 이참에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해먹더라도 이거 하나는 폼 잡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절대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털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형으로서 과거형을 지울 수 없어. 이 부분은 그들이 오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안 만든 것보다 만든 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소장님 이거 네.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이 생기면 제2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책임져야 될 것들 앞으로의 일들 누가 가려고 할까요? 아니 보니까 원래 얘기 지금 들어봤더니 배우자 사람들이 팀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팀이 예. 5명 있으니까 그 네. 팀이 그대로 갈 거다. 아니 그리고 좀 실장이 보니까 아마도 소장님이 잘 아시는 분일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 장순칠 시민사회 이 비서관이 됐던데 이분이 또 이양수 의원의 보좌관을 또 지내셨잖아요. 아니 어제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장순칠 나오고 그 밑에 기사에는 장 비서관은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 그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이 저한테 부속실장으로 가냐고 그 부분만 따가지고 보냈더라고. 텔레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아니라고. 진짜 깜짝 발표다 그러면. 예. 근데 장순칠 보좌관이었죠. 국회 때 네. 보좌관이고 지금 실장인데 상당히 유능하고 사실은 장순칠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만들기 전부터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요? 실무적으로 일을 했어요. 아 그럼 그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소통을 해서 보낸 거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회 한 거예요? 나와서 나와서 국회를 나와서 있을 때 저보고도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네. 한번 가봤었는데 갔더니 한 15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국회 보좌진 출신도 있고 또 기자 출신도 네. 있고 막 이렇게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캠프가 구성될 거다. 우리가 이제 캠프 가서 이제 중요한 실무를 맡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기투합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여기 이제 그런 캠프를 안 해봤으니까 저보고 좀 중심적인 역할을 네. 좀 짜달라 뭐 예. 제가 원래 상원실장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그 자리에 이제 이 친구 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어이구 너도 와 있냐. 근데 상당히 유능하고 여러 가지로 부지런하고 정무적인 감각도 좋으니까 가서 여사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 소장님 말씀대로만 들으면 굉장히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 같은 사람이네요. 네. 인수위도 당연히 갔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식 캠프가 꾸려지기도 전에 먼저 앉아 있었다는 거는 완전히 원년 멤버란 정치 원년 멤버 완전 미들맨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근데 유능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유능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유능한 사람은 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장조거든요. 그럼요. 순장조.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그냥 관리형으로 가서 순장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래요. 따라간다는 것은 본인의 미래를 여기에 맡길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그게 권력의 측근으로 간다 한다고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여기 부속실 꾸려졌을 때 야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국민 중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익 공동체 아니야? 저 사람도 왜 가?
오히려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여기 가서 결정하는 거 좀 안타깝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부속실장 정도 되면은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리더십. 일정, 메시지, 네. 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사님이 그 말씀을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재형 목사랑 막 문자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새벽에도. 부속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문제들은 김건희 여사가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공적인 제2부속실이라는 기관을 사적으로 좀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쨌든 다 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제2부속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달라질까? 제대로 된 보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워낙 장순칠 실장이 대통령 부부의 신임도 많이 받고 있고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여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XX 당장 잘러 이러겠지만 장순칠 비서관이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무슨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있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잘 모셔라. 사실은 제2부속실 설치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명품백 수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수 사실을 그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라고 하니까 뭐 대통령실 신고 어디에 신고한지 모르겠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간 청탁금지법상의 규정된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분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직무 관련 금품,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 것처럼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아마도 검찰이 편하게 밝힌 느낌입니다. 네.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짜맞춰준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때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 혹여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의 최 목사가 했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건 네. 외국인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등록의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 풀어준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것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던 처음에 해명에는 거기에 맞췄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아직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올 연말쯤 돼서는 판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딱 밀어놓으니까 다시 발표하면서 종결 처리한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온 게 이번에 논리죠. 이 예.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권익위는 정말 대단한 기관 같아. 이렇게 레드 팟켓을 완전히 깔아줘서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너무 일 편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보면은.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권익위를. 들더라고요.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얼마 전에 국회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저기 뭐 300만 원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적절한 건지 아닌지 얘기를 못 해요. 어떻게? 의원님 권익위가 정무위 산하 아니에요? 저희도 맞죠? 예. 현안 그때 질의를 계셨었죠? 했어요. 그때 너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요. 저는. 정말 창피한데. 정승윤 부위원장인가요? 정승윤 부위원장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 유철환 위원장보다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실은 다 장악해 맞아요. 가지고 실제로 예예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예전에 이제 EBS부터 KBS 사장들 여기에 방통위에다가 신고하는 과정도 여기서 다 조사해 가지고 맞아요. 청부업체처럼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 예예 권익위가.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수순을 그렇게 밟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법과 이 기관의 본질을 다 훼손시켜 놨어요. 맞아요. 두 사람 때문에 망가뜨렸어요.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완전히 망가졌고요. 권익이라는 우리나라의 부패 총괄 기구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진짜 죄인들입니다. 아니 게다가 안건 상정도 특이하게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은 네. 이제 며칠 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지켰죠. 그 전날에 알려준다고. 그리고 발표는 왜 맨날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권익위 관련해서 현안 청문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하고 이제 지금의 우리 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절차와 과정 실무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다 이거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이대로라고 하면은요, 그들의 논리라고 하면은 이제는
부인이 직무하고 관련 없다는 이야기로 그냥 핑계 대면서 부인을 통해 가지고 막 로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추산하면 그냥 농담으로 하면 10조 시장이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 사람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용서를 못 하겠어요. 이건 아, 사람 명언이다, 개인은 명언. 네. 바뀔 수 있지만 시스템을 권익위원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대통령 바뀔 수 어. 있잖아요. 정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시스템, 법, 규정 이런 것들은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방통위도 그렇고 지금 권익위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뼛속까지 보수 우파고 지금도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부권 정말 남용도 시스템이랑 연관이 있나요? 거부권 나눠요. 네. 이게 이거 얘기하면 이제 또 1시간짜리인데 민주당이 좀 일방적으로 자신의 국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좀 제대로 법안 심사 소위라든지 상임위에서 논의 없이 법의 숙려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막 처리하는 것들은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권익위 얘기 돌아가서 이런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빨리 그만두든지 아니면 권익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권위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게 김영남. 근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네. 그래서 그 권위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임명했던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아, 그거는 누구야?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사람이 문제다. 악용하고 아. 그런 정승윤 부위원장이라 이진숙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하수인일 뿐이에요. 의원님 그거는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의 27년 너무 선택으로 길죠. 너무 길다. 아니,